소크라테스, 나폴레옹, 노벨, 고흐, 차이코프스키.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병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발작. 이 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인데 심하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죠. 발작이 대표적인 증상인 이 병은 바로 뇌전증. 뇌전증은 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조절 능력을 잃어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예전에는 일본어의 땡깡에서 유래되어 간질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뇌전증이 뇌에 생기는 상처 등 물리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뇌전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서 정신질환으로 많이 오해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약간 정신병자 그런 쪽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도 연락을 끊고. 뇌전증은 사실 생각보다 흔한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는 30~40만 명 정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전체 인구의 1% 정도나 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대발작이라 부르고 그 외에 증상이 약한 발작을 소발작이라 부르는데 아주 짧게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손이나 발을 떠는 등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작 증상은 환자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뇌전증 환자가 발작이라는 흔하지 않은 증상 때문에 주변의 시선 사이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같이 중국을 여행을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점점 저를 멀리하고 또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픈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제가 참 큰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뇌전증 환자들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언제 할지 전전긍긍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환자들도 많고 그 환자의 약 절반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뇌전증은 진단만 잘 받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7~80%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고 나머지 20~30%의 환자도 다른 치료법으로 증상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뇌신부 자극술, 즉 뇌에 작은 전극을 넣고 정기적인 신호를 줘 발작을 치료하는 방법도 개발됐죠. 이게 이제 실제 신부 자극술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인데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뇌 안에 시상이라고 하는 곳에 바늘의 끝이 놓이게 되고 시상 끝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된 뇌전증.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치우고, 풀고, 눕히고. 우선 환자 주변에서 뾰족하거나 뜨거운 물건 등 위험 요소를 치우고 숨쉬기 편하도록 넥타이, 단추 등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줍니다. 발작의 대부분은 수분 내에 멈추기 때문에 잘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3월 26일, 오늘은 뇌전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된 퍼플데이입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날이죠. 지금도 어디선가 뇌전증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있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